예, 안녕하십니까. 동아시대 TV 새로운 프로그램인 뉴스 브리핑.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 아니,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종식 과정에 대해서 아직도 국내에서는 힘약한 우크라이나를 힘센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저렇게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를 지지할 수 있느냐, 어떤 미국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도덕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미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많이 있죠, 사실. 한국의 주류 언론들도 논조가 사실 이렇습니다. 힘약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는데 러시아가 힘이 세다고 또 미국도 이런 데 편성해서 실제로 과거의 관계들을 저버리고 러시아하고 화해하려 한다, 이런 등등의 논지들을 피는 그런 주류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보는 거죠. 완전히 잘못 보는 겁니다. 이 명백하게 이거는 우크라이나라는 나치 세력을 앞세워서 서방이 나토죠, 나토. 미국을 대상으로 한 나토가 계속 동진해서 끝내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장악하고 그 속에서 100만 명의 군대를 양성을 해서 유럽의 서방의 첨단 무기로 무장을 시켜서 러시아를 침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집 앞에서 칼을 들고 설치는 강도가 있는데요. 그 강도가 있을 때 강도가 나를 먼저 찌르면 침략이고, 이 강도를 격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먹을 날리면 내가 먼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또 그 강도가 내 옆집에 사는 내 형제들을, 내 동포들을 먼저 죽이고 심각한 살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난 3년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이 천문학적 자금을 밀어줬죠. 미국마다도 약 3천억 불, 또 유럽만 하더라도 2천억 불, 약 5천억 불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대가지고 자금과 인력과 물자를 퍼부어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만 끝내 러시아에 패배한 겁니다. 러시아에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한 결과 이번에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평화회담이 열리게 된 거죠. 이때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 나서고 미국이 나서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전쟁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미국과 러시아 간에, 또 러시아와 미국 간에 대리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사자로서 사실은 나서는 겁니다.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 평화 합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전쟁은 거의 완전히 끝났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을 우리는 현재 세계 질서의 전환 과정에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난 2월 18일 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정상화 회담이 열렸죠. 그 이전에 2월 12일 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1시간 반에 걸친 전화통화가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2월 초에 여러 차례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1시간 반에 걸친 2월 12일 날 전화통화가 공개된 것은 대강 양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낳고 있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사우디에서 2월 18일 날 회담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담은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요. 중동 문제, 또 중국 문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브릭스와 미국의 관계 문제, 또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문제를 등등을 아주 전반적인 세계 현안 포괄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미국과 러시아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나토가 존립을 하는데 나토가 존립하는 가장 근거는 러시아라는 적대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련이 적대국이었을 때 나토가 만들어졌죠. 49년도에. 근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도, 그때는 소련 해체되고 나서는 나토의 존립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어떻게 존립을 더 하려면 러시아라는 적대국을 상정을 해서 그 러시아와 맞서야 된다고 해서 나토를 존립시켰던 거죠. 그 나토의 대장이었던 미국이 이제 러시아하고 화해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토는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예. 바로 이게 지금의
가장 커다란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에 관해서 이제 저항을 이제 유럽 쪽이나 젤렌스키는 저항을 하잖아요. 난 싫어. 나는 휴전하기 싫어. 종전하기 싫어.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난 2월 28일 날 이 백악관에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푸틴과 젤렌스키 간에 엄청난 코미디가 있었죠. 이거는 정말 전무한 겁니다. 이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서로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심지어는 뭐 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예, 러시아어로 젤렌스키가 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종전 협상과 이 광물 협정을 맺겠다는 설전이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파국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전에 젤렌스키가 미국 민주당 기존의 바이든 세력들을 만났다라는 보도가 또한 있었죠. 그래서 바이든계 쪽 사람들이 젤렌스키에게 합의를 하지 마라라고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실제로 젤렌스키는 파국적인 이 백악관 회동 끝에 여러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젤렌스키는 이제 끝났다라는 분석들이죠. 젤렌스키가 사실은 이미 그 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임기가 작년 5월에 끝났는데 얘가 지금 이 계엄, 한국처럼 이 계엄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실제로 계속적인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기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과거에는 서방들이 다 수용하고 인정하는 척 했는데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선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젤렌스키는 끝났다. 이렇게 분석가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젤렌스키한테 심지어 머스크는 뭐라고 했어요? 머스크는 제3국으로 나가라. 중립국으로 나가라. 그러면 사면해줄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면을 뭐 지 맘대로 해주나? 그렇죠. 결국은 해외로 나가버려라. 정권 내려놓아라. 이런 뜻이죠. 그만큼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이 저해졌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미국이 바로 즉각적으로 무기 지원과 정보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또 그렇지만 이 정보 지원을 스타링크를 통한 정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결정적이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어쨌든 미사일을 쏜다거나 포를 쏠 때 좌표값을 갖다가 위성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받지 못하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님이 되고 장님. 예,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실제로 더욱더 가뜩이나 지금 불리한 조건 하에서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이거는 바로 패배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강도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어떻게 하겠어요? 젤렌스키는 살짝 그 몹을 낮추면서 바로 그 미국하고 새롭게 광물 협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적으로 영국에 날아갔죠. 그래서 영국 스티머 총리하고 회담을 하면서 마치 미국 형님이 안 되니까 영국 형님이 이제 봐주시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과 프랑스 서유럽의 이 두 대표적인 나라가 어쨌든 이 전쟁을 계속하겠다. 우크라이나를 버릴 수 없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크라이나 안정군을 만들겠다. 그래서 3만 명씩 구성을 해서 한 6만 명을 우크라이나에 진주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그 믿으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이게 사실은 영국군이 총 합계해봐야 7만 5천 명입니다. 7만 5천 명. 한국군보다 한참 못하죠. 7만 5천 명 중에서 전투 능력이 있는 병사들은 한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절반. 뭐 많이 봐서. 그러면 그래 봐야 3-4만 명인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3만 명의 이런 우크라이나에 파견되는 파병군을 만든다 그러면 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국군은. 예? 또 이게 또 프랑스군 역시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 거기서 3만 명 빼나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실제로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EU가 긴급 특별 정상회의를 소집을 해서 서로 이 군대 파병을 논의를 했는데요. 같이 친하게 지내던 독일도 이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아마 폴란드 가장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조차도
이 전쟁 파병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나라가 러시아한테 바로 타격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려면은 영국과 서유럽 쪽에 있는 몇 개 나라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몇 개 나라들이 뭐 벨기에 정도, 벨기에도 사실 이게 뭐 군대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군대를 파병을 해서 전쟁을 조금 더 끌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고기분색이라는 표현대로 이미 많은 유럽 군들이 그 나토 군들이 들어가서 용병 형태로 들어갔죠. 용병 형태로 들어가서 많이 죽었어요. 지금 현재 100만 명, 130만 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많이 무의미한 희생을 더 연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이유가 또 이 유럽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미국 부통령 벤스는 어제 그저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파병하겠다라고 하는 유럽국에 대해서 어중이 떠중이라고 표현했죠. 어중이 떠중이. 야, 이건 진짜 같은 동맹이 아니에요. 이건 이 동맹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어중이 떠중이 보내봐야 너희들 그거 다 의미 없는 희생만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영국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말을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항의를 대들었지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토군이 많이 들어갔어요. 용병 형태로 이미 많이 들어갔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 통계도 안 나와. 근데 폴란드군은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보도도 나온 바 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토가 내부 분열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대장이 러시아하고 화해를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하니 사실 힘이 딸리는데 이거를 지금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하기도 어렵고 이런 아주 딜레마에 빠진 조건 하에서 유럽의 나토의 분열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토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붕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그러한 이러한 계속적인 전쟁 선동을 하니까 트럼프는 나토를 탈퇴할 것을 고려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머스크 역시도 심지어는 유엔에서도 나토와 더불어서 탈퇴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때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얄타 회담에서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사실상 유엔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서로 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그 어떤 결의도 지금 못하고 있죠. 실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엔 산하 기구에 있던 유엔 각종의 유엔 산하 기구들에서도 각종의 미국과 중러 그리고 또 유럽 등등의 각자 입장 차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기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엔을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대단히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엔을 버리고 또 새로운 국제기구를 내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의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본다면 2차 대전의 유죄인 유엔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혁의 과정에 들어서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최근에 이런 일련의 보도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은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처럼 전쟁을 끝낸 거 좋잖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은 왜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착하는 걸까요? 트럼프 취임 나흘 전인 1월 16일 영국이 우크라이나하고 100년 파트너십을 맺다는 겁니다. 100년 파트너십. 100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100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연간 5조 3천억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100년 파트너십 안에는 사실 비밀 협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밀 협정이 뭐냐?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영국이 캐갈 수 있는 그런 권리였다는 거죠. 이게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영국은 그 당시에 이미 이 우크라이나 광물과 흑토를 담보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파생 상품을 엄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국 역시도 제조업 기반이 없습니다. 영국도 금융국가죠. 런던 시티에서 금융을 매개로 해서 실제로 돈을 벌어왔는데요.
영국이 이 우크라이나의 광물과 그리고 흑토 등을 담보로 해서 대량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팔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고 우크라이나 패배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광물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미 우크라이나 광물의 상당 부분은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 일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광물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거조차도 지금 우크라이나 패배로 끝나게 되면 그 기반이 되는 이 근간이 사라지게 되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면 영국이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엄청난 부채, 이 엄청난 이 부도의 회오리에 몰려서 영국에 의한 이 영국 금융 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국은 어쨌든 전쟁을 계속시켜야지만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이제 미국이 저렇게 무기 지원도 안 하고 또 정보 지원도 안 하면 사실 지는 거는 시간 문제죠. 푸틴 대통령은 2달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이 지금 현재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국도 아주 죽을 맛일 테고요. 젤렌스키가 국가 안보를 뭘 생각하겠어? 지 목숨을 어떻게든 건지냐.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래서 다음 주 10일 날 지금 사우디에서 젤렌스키하고 만난다고 하는데요. 젤렌스키가 과연 사실 광물 협정을 맺으면 2번 팔아먹는 거죠. 영국에도 팔아먹고 미국에도 팔아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과연 그럴 배짱이 있을런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해서 또 우크라이나나 서유럽 쪽에 절정적으로 불리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유럽이 전쟁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빠진 상태하에서 아마 전투가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러시아는 수개월 안에 키예프까지 점령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전략이 확실하게 드러난 조건 하에서 저렇게 무리하게 프랑스와 영국 등이 서유럽들이 무리하게 전쟁을 끌고 가려는 것은 아무튼 자국 내부에 여러 자본가들이나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고 그들의 금융산업, 산업 자체가 근본에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마크롱 역시도 여기에 지금 몰빵했고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실패하면 정권 자체가 금방 가뜩이나 지금 불안한 조건이죠. 그런 조건 하에서 실제로 마크롱 역시도 전쟁을 계속해야지만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유럽에 있어서 이 친바이든계 정권 세력들이 호전적인 책정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각국 내부의 정권 교체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아울러서 미국과 유럽 간에 사실은 이 분열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나토 해체로 이어지는 결과로 우리가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계 정세의 흐름들이 과거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원래 일정대로 본다면 어쨌든 4월 20일까지 해서 종전 이게 항구적 종전이에요. 항구적 종전으로 가는 흐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